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적분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분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원시함수나 역도함수에 대한 용어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정의상 보시면, 자, 캐피탈 F 함수를 미분 때렸을 때, 자, 스몰 fx가 되는 관계. 자, 그랬을 때,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 캐피탈 fx라는 함수를, 자, 스몰 fx의 원시함수다 또는 역도함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만약에 x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때리는 함수가, 자, 우리가 2x라는 함수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스몰 f라는 함수가 2x라는 함수가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이 함수의 역도함수다, 원시함수다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에서 이 함수를 미분 때려서 나오는 형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를 붙였다. 그러면 이 함수는 미분을 했을 때 2x가 되는 거에서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뭐 10을 붙였다든지 100을 붙였다든지 뭐 이런 상수가 붙는 거에 대해서는 미분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둘 다 이 스몰 f의 역도 함수다, 원시 함수다라는 것은 이 상수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내용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용어인데, 실질적으로 자, 정의를 가만히 보시면, 자, 이 왼쪽 식이 앞에서 보셨던 역도함수, 원시함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기를 사용을 할 텐데,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를 써요. 부정적분. 그래서 함수 fx의 부정적분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역도함수, 원시함수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자,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은 어떤 게 나와야 되냐?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나와야 되는 함수가 뭐냐면, 결국 이쪽의 함수를 미분을 때렸을 때, 이 안쪽에 들어가는 함수가 되는 형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제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2x라는 애의 부정적분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신다는 것은 어떤 함수, 즉 우리가 찾아야 될 함수를 미분 때렸을 때 2x가 되는 함수,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x제곱이라는 함수가 바로 미분을 했을 때 2x가 되는 형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상수는 여러분들 미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부정적분은 이런 부정상수라는 C를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어들은 몇 개 나옵니다. 자, 요 왼쪽 식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다라고, 이제 fx의 부정적분이다라는 용어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적분 안에 들어가는 이 함수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 적분이 되어지는 함수다라고 이게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기호는 이제 적분 기호가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 안쪽에서 사용되는 요 변수, 이게 바로 적분 변수가 이제 x가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본 공식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우리가 미분 때도 기본 미분 공식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미분 공식을 출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뭐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든지, 뭐 음함수, 역함수, 그 다음에 로그 미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활용이 됐던 것처럼, 우리 적분에서도 이 기본 공식이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적분법들을 또 배우게 되는데, 아주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요 공식이 암기가 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 공식을 처음 보실 때는 아까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것은 K가 상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가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상수의 부정적분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른쪽에 나와야 될 형태는 미분을 했을 때 상수가 되는 형태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K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KX라는 형태가 바로 미분을 하면 K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를 부정적분하면 KX다. 그리고 부정상수는 마무리에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미분하면 K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등장하는 공식들이 이제 미분에서 배우셨던 공식들하고 이제 연결이 될 텐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미분 공식 때 xn승 미분하면 n이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빠진다라는 게 이제 미분 때의 공식이죠. 그러면 적분에서는, 부정적분에서는 xn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원시함수, 형태를 찾을 때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n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의 결과가 n승이 된다는 건 여기 차수가 하나 줄어들었을 때 n승의 형태니까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형태가 등장을 하게. 그래서 요걸 미분하면 차수는 이제 여러분 n차가 되는 형태고, 대신에 이제 요걸 미분했을 때 요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분 공식 때는, 여러분들 미분 공식 때는 n이 내려가고 차수가 하나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적분 때는 거꾸로 차수를 하나 올리고, 자, 차수를 하나 늘리고 역수가 앞에 내려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n승의 부정적분은 앞으로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역수가 앞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때 또 여러분들이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의 부정적분 형태는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미분한 결과, 즉 이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상수에 되고 x제곱분의 1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같은 것도 미분 때, 자, 2루트 x분의 1이라는 게 우리가 루트 x 미분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적분 때는 당연히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루트 x, 자, 여러분들이 루트 x분의 1을 적분하면, 자, 2루트 x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미분했을 때 앞에 상수 2는 가만히 놔두고 이 루트 x가 미분되니까 2루트 x분의 1. 그래서 2가 약분되는 형태에서 루트 x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분 때 여러분들 로그 함수 미분이 있었죠. 로그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죠. 자, 그렇다면 적분 쪽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x분의 1을 적분하면, 자, 누구를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 나오느냐? 그럼 이제 lnx다. 자, 여러분들 미분 때는 어차피 문제에서 절대치를 주나 안 주느냐, 이건 이제 출제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적분 때는 이제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x분의 1이라는 형태의 적분은 절대치를 꼭 붙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체크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자, 지수 함수. 자, 우리가 미분 때 여러분들 일반 지수 A의 x승 미분은 자기 자신의 lnA였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테그럴 지수함수의 적분은,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형태에서 요걸 미분하면 요런 형태가 되니까 요걸 없애주는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ln a분의 라는 형태가 부정적분 공식이 된다. 그래서 미분 때는 자기 자신의 lna가 붙지만요. 적분 때는 자기 자신의 lna 분의 1을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여러분들 자연상수를 쓰는, 밑을 상수로 쓰는 이 형태가 변함이 없는 형태의 공식이었죠. 미분 때.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럼 적분 때도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은 동일하게 따라가겠다.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쪽들도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도 우리가 이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찾은 부정적분의 원시함수가 맞는지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써놓고 나서 거꾸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부호가 조금 민감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얘를 적분해서 얘를 냈는데 혹시라도 찜찜하신 분들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라는 걸 꼭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사인을 적분하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야겠죠. 그래야 얘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사인의 형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젠트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었으니까 코시컨트의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다. 그 다음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이기 때문에 시컨트 탄젠트를 적분하면 시컨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니까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쌍곡선 쪽은 여러분들이 쌍곡선 우리 미분 공식 암기를 했을 때 H 붙인 애들이 동일하게 삼각함수하고 동일한데 차이점이 자, 여기 H 붙이는 것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미분 때랑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분 때도 자, 여러분들 H를 붙이면 동일한 뼈대를 가져갑니다. 동일한 뼈대를 가져가는데 삼각함수 때 여러분들 메이저 3개만 다 뿔마 뿔이었던 게 이제 플러스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바로 하이퍼볼릭 쪽에서의 공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각함수 때랑 여러분들 정확하게 부호 3개가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아크사인을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앞으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을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아크사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크사인을 미분하면 자,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을 미분하면 반대부호였죠. 반대부호.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를 미분하면 자, 이런 형태인데, 자, 그럼 적분해서 여러분들 거꾸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아크 사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적분하면 아크 코사인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부호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양쪽에다가 이 마이너스 들어가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아크 탄젠트
자, 여기 이제 기본 공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쌍곡선 쪽에 우리가 이제 H 붙으면 반대부 미분 공식, 암기법이 반대부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요거 H 붙이면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가서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뭐 연결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적분 쪽 공식도 마찬가지죠. 반대부 H, 그쵸? 여기 반대부 H. 자, 그 다음에 이쪽 공식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루트 x제곱 빼기 1분의 1의 적분은 하이퍼볼릭 아크 코사인 x가 된다라는 공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역상곡선 공식들은 물론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지만 실제 적분 계산은 얘에 대한 ln 표현 기억나시죠? ln 루트 x. 계산상으로는 여러분들 실제로 요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보시고 여기서 바로 ln식으로 들어가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아크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ln 공식. 자,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아크 탄젠트도 ln 공식이 하나 있었죠. 1 플러스 x. 자, 이런 공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이퍼볼릭 아크 탄젠트에 관련된 공식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 성질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부정적분 계산할 때 상수가 앞에 함수가 하나 붙었다. 자, 함수를 부정적분하는데 상수가 앞에 붙었다. 그러면 이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개의 함수가 더해지고 빼지는 형태의 부정적분은 각각 부정적분을 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실전에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 실력업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제 가끔 보게 될 패턴인데, 일단 여러분 1, 2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을 했다. 얘는 적분을 하고 미분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결과물을 보세요.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결국은 요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가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게 없어요, 따로. 왜냐하면 얘를 미분한 애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우리가 부정적분 정의였기 때문에, 자, 오른쪽 함수를 미분한 게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안쪽에.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공식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자, fx, dx가 여러분들 원래 원시 함수를 캐피탈 fx라고 할까요? 자, 이런 관계에서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이게 여기 미분이 돼가지고 결국 f'x가 되는데, f'x가 되는데 f'이 우리가 fx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역도함수의 정의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 모양새들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기억할 거는 미분하고 적분은 역연산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딱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이 적분이 된 거랑 마지막이 미분이 된 거랑 어차피 알맹이는 같지만 이 상수 정도의 차이는 꼭 난다라는 거. 왜냐하면 마지막이 적분은 항상 부정상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상수의 차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에 이어서 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 건데, 자, 이번 시간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 거니까요. 자, 이번 시간까지는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적분이라는 용어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쪽에서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이 x는 1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이 s라는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이쪽
0하고 1 사이에 x제곱 아래쪽에 놓여있는 이쪽 부분의 넓이. 자,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형태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리만 적분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정의역이 여러분들 폐구간이죠. 폐구간 AB. 함수는 여러분들 함수는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ab인데 지금 0하고 1을 쓰고 있죠. 자, 지금 이 함수가 여기에서 정의된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의역 폐구간을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등분을 해놨어요. 4등분. 그래서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해서 이제 4등분을 해놨는데, 좀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0, 1 구간을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쪼개놨다라는 형태를 이제 뭐 분할이다, 이 폐구간에 대한 분할이다, 뭐 이런 용어들도 막 쓰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을 좀 잡기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등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각 4등분에 있어서 각 구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S1, S2, S3, S4라는 이 영역들로 이제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분 구간에서 이제 밑변의 길이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이 4개 구간의 밑변은 다 4분의 1의 간격들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높이를 뭘로 줄 거냐 그랬을 때, 이 높이를 이제 이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왼쪽 각 부분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각각을 부분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각각 부분 구간에 왼쪽에 있는 x값을 넣어서 함수값을 높이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x값을 넣어서 함수값들로 줘서 직사각형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은 4개의 구간으로 쪼개서 왼쪽 함수 높이를 높이로 주는 직사각형 넓이니까 결국은 4개의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오른쪽 x값을 함수 높이로 줘서 4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패턴이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이 S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4조각을 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왼쪽이 0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이죠. 그래서 높이가 안 나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 넓이, 세 번째는 이 넓이, 네 번째는 이 넓이. 자, 그럼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했을 때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비어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사각형 넓이들로 합을 해서 더해보니까 이 넓이 부분들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넓이보다도 요만큼씩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4개의 구간으로 쪼개봤는데,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8분의 1 간격이에요. 즉 8조각으로 내봤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8조각을 냈을 때도 역시 이건 왼쪽에 함수 높이 주는 거고, 이건 오른쪽에 함수 높이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자,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정확하게 4개, 8개이기 때문에 이 4개를 더 반으로 쪼갠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의 이 오버랩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 반으로 쪼갰을 때 왼쪽 높이 1이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살짝 올라와서 이만큼의 넓이가 채워지고 있죠. 아까는 비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반으로 잘라서, 자, 왼쪽이니까 원래대의 넓이 갖고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요만큼이 채워지는, 요만큼씩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넓이에다가 요만큼이 또 채워지고 있고요. 여기도 요만큼이 또 채워지는. 그럼 아까 4조각보다는 아까 비어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넓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도 지금 반으로 쪼갰을 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넓이에 이만큼, 그 다음에 원래 넓이니까 요만큼이 빠져있는 모양이 될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요만큼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형태죠. 지금 요만큼씩들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씩들이 지금 비어가는 모양.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채워지니까 결국 이만큼이 비어가고요. 이만큼이 아까 4조각보다는 이만큼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결국으로 아까 4조각보다는 이만큼이 또 떨어져 나가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점점 아까 영역에 접근을 해서 채워가는 모양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래 넓이보다는 더 넘쳤던 부분들이 줄어들어가는 형태가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지금 8조각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n을 조각을 엄청나게 늘려보면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10조각이고 30, 이거는 50등분 한 겁니다. 50등분. 그럼 여러분들이 등분이 계속 커질수록 이 원래 그래프 모양의 직사각형 넓이들이 합이 거의 근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근접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건 표는 이제 뭐 1000조각까지 냈을 때 모양인데,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10조각 같은 경우에는 28, 38 어떻게 해요? 첫째 자리에서도 벌써 달라지지만 이게 n이 커질수록 이게 보면은 둘째 자리까지도 맞아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10,000조각이든지 뭐 10만 조각이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점점 더 좁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부했듯이 어떤 양쪽에 있는 값, 즉 이 그림상으로 보시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게 이 S라는 넓이인데, 이 S라는 넓이를 한쪽은 이 S보다는 큰 쪽에서 접근을 시키고 있고요. 합을. 그게 이제 오른쪽이니까 R이라고 할까요? R. 오른쪽 끝점으로 준 게 이제 RN이고, 왼쪽으로 이제 왼쪽 끝점으로 준 걸 LN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넓이보다 이 RN의 값들은 넘쳐나가면서 n을 키우면 점점 그 값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 값들은 이 n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값들이 점점 커지는 형태죠. 채워져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점점 어떤 커지는 값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양쪽에 있는 LN과 RN의 값이 얘는 점점 커지고 얘는 점점 줄어서 이 두 개의 값이 만약에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압축 정리라는 정리에 의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론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자,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a에서 b까지, 폐구간 a에서 b까지 정의된 함수라고 했을 때, 이 a에서 b까지의 함수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쪼개는, 이걸 아까 제가 파티션이라고 했는데, 분할이라는 개념이었지만, 이 쪼개는 것도 그 이론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등분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등분이 아닌 형태로도 잘라내는 문제들도 있고 이러는데, 우린 지금 좀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분으로 잘라볼게요. 그럼 A에서 B까지, 즉 폐구간 AB를 N등분을 했다. 그러면 이 한 칸의 간격, N등분을 했을 때 이 한 칸의 간격들, 이 한 칸의 간격이 델타 X가 되는 겁니다. 델타 X.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을 잡을 때 밑변에 해당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델타 X는 여러분들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B에서 A까지, 폐구간 AB의 길이가 B-A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N으로 N등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이게 바로 델타 X의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A라는 저 좌표에서 A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X0라는 점부터 시작한 게 넘버링을 한번 줘볼까요? 자, 시작하는 A점을 X0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델타 X만큼 간 게 X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델타 X만큼, 여기서 또 델타 X만큼 또 가는 거죠. 델타 X만큼 또 가니까 그걸 X 두 번째라고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델타 X만큼 또 갔으니까 2델타 X만큼,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중간쯤에 어떤 k번째 값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k번째 값. 자, 첫 번째 좌표가 델타의 1배, 두 번째가 델타의 2배니까 결국 k번째는 우리가 a 플러스 델타 x의 k겠구나.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기도 한번 좀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여러분들 b라는 값으로 n번째 포인트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RN하고 LN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앞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자, 각 부분 구간에서 함수 높이를 어떤 값으로 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RN은 오른쪽, right의 오른쪽을 함수 높이로 주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각 구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높이로 줘서 직사각형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ln이라는 거는 각 부분 구간에서 왼쪽에 있는 함수의 높이를 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은 왼쪽을 준 거고 제가 이제 오른쪽 그림들을 주면은 첫 번째 구간은 왼쪽이니까 요 형태가 이제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왼쪽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잡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왼쪽으로 줘서 더해 준 거랑 오른쪽으로 줘서 더해 준 거랑 걔네들이 이제 차이들이 조금씩은 요만큼씩 각 부분 구간에서 이제 차이들은 생기는데 자, 이런 게 이제 n을 계속 잘게 자르게 되면 저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나간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하나 체크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극한을 보낸 것을 정적분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풀 때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여러분들 오른쪽 형태 k가 1부터 n까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 문제인데 딱 한 문제가 있어요. 딱 한 문제 표현이 0부터 n-1까지로 표현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건 극한이 만약에 이 극한과 이 극한이 같다면 이 표현이나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때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걸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력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극한값이 있는 것이면 이 표현이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왼쪽 오른쪽도 솔직히 필요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각 부분 구간에서 왼쪽으로 주든 오른쪽으로 주든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n을 계속 키워가다 보면은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사이에 임의의 점들에 대해서 함수 높이를 줘도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그림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스타가 붙은 거는 이 부분 구간에서의 어떤 임의의 점이다. 이 첫 번째 부분 구간은 여기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줘서 직사각형들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샘플 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표현도 어떤 샘플 포인트를 함수 여기가 여러분들 밑변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 요건 밑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들을 n개를 다 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 자 k가 1부터 n까지 n개를 다 더했어요. 누구를?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높이는 그냥 샘플 포인트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즉 직사각형의 넓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n개를 부분 공간에서 다 더해서 나중에 이 값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즉 n을 점점 키워가지고 갔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 fx는 폐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표기로서는 저런 표기를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 표기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분 때도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었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h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표현에 극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f'A다 라고 표기를 하고, 요 표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x는 a에서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뭐 미분계수다, 뭐 순간 변화율이다 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극한이 존재하면 이런 표기를 쓰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적분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직사각형들로, 부분 구간들의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으로 표현된 n개의 합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럼 이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얘를 뭐라고 표기를 할 거냐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표현을 쓰겠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존재하면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함수 fx는 적분이 가능하다. 폐구간 AB에서 적분이 가능하다. 존재한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존재한다면 fx는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요기요를 조금 보고 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에요. 여기 정적분인데, 이 정적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대부분은 다 이제 보통 x 변수를 적분 변수로 사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뭐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t 변수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뭐 세타 변수, 그다음에 u 변수, 다양하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네 개의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정적분의 존재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나중에 OX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실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이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거짓 판정 문제에서 언제 그럼 정적분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보면 K가 1부터 N까지, 자, 밑변 델타 X에 Fx, K에 뭐 샘플 포인트 상관없다 그랬죠. 사이사이에.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걸 N개 부분 구간에 대해서 직사각형 N개를 다 넓이를 더해서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럼 이게 극한이 존재했을 때 우리는 존재하면 그때 얘를 표기하기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자, fx dx다 라고 표기를 하고, 이게 바로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존재하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 이 함수 fx는 폐구간 AB에서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럼 이게 항상 보장이 될 거냐? 언제 적분이 가능하다는 게 보장이 될 거냐? 그랬을 때 가장 간단한 얘기는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거짓 문제에서는 그냥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실 때는 미분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면 연속 보장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죠? 연속이라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건데, 그러면 적분 가능하면, 자, 지금 보면 연속이면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분 가능. 그러면 반대는 어떨까요?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연속일 것이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들을 한번 보시면은 미분 쪽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들 절대값 x 태권부의 함수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 0에서 연속은 되지만 꺾여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발레들이 잡는 거고, 이 적분은 가능한데 연속이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입 문제에서 보통은 다 연속 함수들이 다 다뤄지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그 연속이 아닌데 적분을 다루는 형태가 바로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다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각 정수별로 보시면은 0과 1일 때 0, 여기 왼쪽은 빠지는 포함이고 오른쪽은 빠집니다. 그 다음에 한 칸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우스 함수의 기본형이죠. 이런 그래프들은 여러분들 연속은 안 되지만 실제로 나중에 적분 문제 있어요. 기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이 0에서 뭐 3까지 가우스 함수를 적분해야 된다. 그럼 이거 우리가 적분법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양수함수 같은 경우는 넓이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수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러니까 0에서 3까지 이 가우스 함수를 적분한다. 나중에 여러분 가우스 함수 적분 문제는 다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무슨 풀이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기 높이 역할하는 애들이 다 0이니까 이거는 적분해봐야 0이 나올 거고, 1하고 2 구간에서는 높이 역할을 다 1이 하고 있으니까 1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2하고 3 사이에서는 높이 역할을 하는 게 다 2의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0 나오고 1 나오고 2 나와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OX 판정할 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저 연속이면 적분이 가능하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질들을 이제 좀 보고 갈 건데, 이 성질들도 물론 이제 OX에서도 이제 참거짓 판정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도 이제 계산하실 때, 정적분 계산을 하실 때, 이제 자주 사용이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증명보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델타 X라는 값이 아까, 등분으로 표시를 하면은, n분의 b-a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1번 성질 어떨까요? A에서 A까지다. 그럼 A, B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델타 X 부분이. 그러면 함수를 뭘 주더라도 0이 곱해지는 모양이죠. 0 곱하기 함수값, 0 곱하기 함수값. 얘네들이 더해지는 거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시그마 값은 다 0이 나오는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에서 실전에서는 자, 여러분들 A에서 A까지 적분이 들어간다. 그럼 앞으로 그냥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정적분 계산하시면서, 순서를 바꿔야 될 상황이 만약에 제가 적분 구간의 순서를 바꿔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 B에서 A까지로 이렇게 바꿔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 순서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이 표현, 분자 표현이 마이너스 A 빼기 B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X 부분이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꼴이 나와서 결국 이거는 높이에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는 시그마 밖으로 빠지고 극한 밖으로 빠져서 결국 적분 밖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건 계산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A에서 A까지 적분은 0, A, B인데 순서를 바꿔야 된다. 마이너스 붙인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질은 거의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넓이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함수값이 양수면, 만약에 A에서 B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하는데, 이 넓이가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 이 넓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당연히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어떤 C라는 값을 통해서 중간에 이 넓이를 C까지 쪼개가지고 A에서 C까지 이 넓이와 B에서 C에서 B까지 이 넓이로 합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간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만약에 쪼개야 될 상황이다, 아니면 합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중간의 역할 C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4번 같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K 함수값이 K가 붙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높이 역할을 해도 K가 붙는 거겠죠. 그러면 K는 시그마 밖으로 빼고 극한 밖으로 빼서 결국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로 함수 역할하는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함수 역할에 뭐 f, x, 스타, k, 그럼 함수 값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높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델타 x.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이게 시그마 들어갈 때 뭐 델타 x는 각각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극한도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역시 극한 각각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정적분들의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실전에서도 자주 쓸 테니까요. 만약에 AA 같다 0이고요. AB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 계산 때 K 상수 밖으로 뺄 수 있다, 2개 이상의 함수가 더해졌거나 빼졌을 때 각각의 적분으로 더하거나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등식 관련해서 6번은 함수값이 0 이상이면 당연히 정적분 값도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높이가 양수지 않습니까? 0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0 이상이면 얘가 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델타 x 곱한 것도 0 이상이 나올 거고요. 거기 시그마 더한 것들도 다 0 이상이 나올 거고요. 그럼 나머지 극한 보낸 것도 당연히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는 건데, 두 개의 함수가 이제 fx 쪽이 gx보다 항상 크다. 그랬을 때 이제 적분이 가능한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저런 비교 부등식 관계가 있을 때 적분도 당연히 크다.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 6번 성질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양변에 자, gx가 이제 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0 이상이 되니까 6번 성질에 의하면 이 함수가 0 이상이 됐으니까 적분을 취해도 0 이상이 나와야겠죠. 그럼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 두 개 이상이 더해지거나 빼진 거는 각각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고, 이게 0 이상이니까 결국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나오게 되는 형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증명보다도 우리가 실전에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7번 같은 거는 어떤 함수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 그럼 만약에 적분을 해야 될 때 그냥 적분교를 붙여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미분하고 연결해보면, 만약에 미분이 함수값이 gx보다 더 크다, 그럼 미분 성질도 이게 성립했을 자, 적분은 된다 이겁니다. 적분은 되는데, 정적분은 되는데, 그럼 미분법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발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0일에서 만약에 fx 쪽이 더 큰 거니까 fx를 제가 fx를 이렇게 줄까요? x라고 줄까요? x. 그 다음에 gx가 작은 거니까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줘봅시다. 자, x 제곱으로 줬어요. 그럼 당연히 함수상으로, 함수값 상으로는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보다 크거나 같겠죠. 0일 구간에서. 그렇다면 얘네들을 미분을 해보면 fx는 미분하면 1이고 gx는 미분하면 2x가 나오는데, 이게 0일에서 항상 이 값이 크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보시면은 만약에 g에다가 얘는 항상 1이 나오는 거고, 기울기가
만약에 g에다가 여러분들 4분의 3 같은 것만 넣어도 2 곱하기 4분의 3이면은 2분의 3이 나오죠. 그럼 얘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오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딱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 쓰면은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기울기가 더 커지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적분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